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오답노트를 그냥 쓰게 하면 애들 30개 풀었는데 10개 맞았는데 오답노트 쓰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오답노트 쓰다 시간 다 가니까. 30개밖에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 오답노트 지도도 실제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해하고 시켜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등급별로 9등급에서 0등급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하위 등급은 이 전 학년, 지난 학년, 지난 학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과외가 필요하고, 6등급에서 3등급은 이제 학원이 적당하고요. 학원 적당하고 EBS나 인강이나 이런 것도 뭐 들어도 되는데 수준별로 맞춰야죠. 인강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애들은 책을 먼저 공부하고 필요해서 찍어서 인강만 보니까 3등급에서 2등급 아이들이 좀 더 2등급에서 1등급 근접하는 애들이 도움 많이 되고요. 2등급에 3등급 넘어서 과외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필요한 틀린 문제를 심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유형을 일일이 자기가 찾을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선생님한테 의지를 해서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뭐 본인의 문제점을 잘 한 개까지 했지만 인식을 못하니까 과외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그냥 교재에다 그냥 풀어버려야 합니다. 다 책에다 풀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연습이 안 되는 애들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책에다 풀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꼭 연산 노트, 연산 문제를 수역 충전 뭐 이런 거 풀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는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 공식을 정확하게, 공식이나 개념을 써놓고 틀린 걸 여기다 추가로 요 부분 틀렸어 하고 개념만 확인해도 6등급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제 6등급이 지나면 쌤 같은 것도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을 종류별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개념보다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이제 유형 노트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을 이제 연습장에다가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내용도 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4등급, 상등급 들어가면 이제 실수를 잡기 시작 안 하면 나중에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실수 노트를 반드시 써야 되고, 틀리면 응징하고 자기가 다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요 하는 몰라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몰라 노트까지 끝난 다음에 이 종합해서 이것들을 쭉 정리해서 총정리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오답 노트를 쓰는 게 이제 오답 노트니까, 자, 여기 적어도 1.5등급 이상의 문제가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만점 맞는 애들은 테마로 써야죠. 가우스함수, 가수함수, 뭐면 뭐 이렇게 심화한 테마로 노트를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연상 노트를 쓸 때는 반복하니까 복사해서 계속 활용하는 게 맞고, 이게 포스트잇 중에서 이렇게 얄팍한 거 있잖아요. 길 옆으로 되는 걸. 네. 그걸 붙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걸 다양하게 붙여서 빈칸을 채우면서 수식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그 사이 계산이 안 되면 계산 알려주면 이렇게 복사해서 빈칸 넣기 하는 게 제일 좋고, 6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살살 가르쳐야죠. 이렇게. 자, 어떤 문제는 단순한 내용을 요거만 주의하면 되구나. 그럼 한 줄 정리. 근데 어떤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 가는 과정을 모르면 세 줄 정리. 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문제는 이런 개념 다음에 인형 개념을 연결해야 돼 라는 요약 정리. 어떤 거는 문제를 통째로 써놔야죠. 이걸 종합해서 자유롭게 이 한 줄짜리, 세 줄짜리 요약 전체를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종합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변형 문제나 변형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를 쓸 때는 A4로 써야 나중에 묻기도 좋고 복사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변형은 노트에다 쓰고 자기가 심화 노트, 테마 노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줄, 세 줄 요약은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다가 한 줄, 세 줄 요약을 포스트잇에다 했다가 나중에 이걸 떼어갖고 노트에다 총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좋죠. 다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9등급, 8등급, 10등급, 6등급은 EBS에 천천히 설명해줘요. 단원별로. 인강을 같이 보조해서 듣게 하고, 수학 중독이 해주는 개념 설명을 같이 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5등급에서 3등급 사이는 기본서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지 수학. 무료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예제 문제를 풀어놨는데 그거를 같이 기본서의 예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지 수학을 보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이제 3등급 넘어서야 비로소 혼자 책 풀고 책을 푼 다음에 찍어서 그 책에 맞는 인강만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과외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포스트잇을 쓰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포스트잇 생각하는 것처럼 딱 문제 쓰고 답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등급별로 단계별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이 책이 있으면 이 그림을 가려요. 포스트잇으로. 식을 가린 다음에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식을 써보고, 자, 요 그림에다 포스트잇을 보고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포스트잇 활용한 오답 정리 연습. 또 해설을 전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요? 파이트로 지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잇 이 조그만한 걸로 붙여갖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 풀이 과정을 자꾸 이걸 채워봐요. 그럼 흐름을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뭐 한 3등급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내용 개념부터 찍어서 여기다 이게 무슨 개념이 사용되는 건지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데, 그럼 해설을 읽어도 충분히 흐름을 자꾸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별로 단락 개념을 연결해야 돼요. 또 오답 노트를 종이에다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녹음. 친구한테 설명하는데 자기가 설명해보고 녹음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선생님 수업도 녹음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복사하고 빈칸할 때 설명을 녹음을 해준 다음에 녹음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 아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빈칸도 여러 장 복사해놓고 여러 번 풀게 하고, 그거를 학생한테 시키면 학생도 자기가 녹음을 하고 자기가 설명을 하가면 선생님 따라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오답노트 할 때 이렇게 정리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제 생각엔. 여기다 문제를 쓰면 이 문제를 이렇게 구절별로 이렇게 조건별로 끊으면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개념별로 구절별로 작아서 되면 이렇게 끊은 다음에 여기서 이 계산들 흐름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요 개념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횡으로 늘어서 잘라놓은 거예요. 구강별로. 그래서 여기를 쓴 다음에 자기가 여기 몰랐으면 여기서 새로 배운 점, 여기 몰랐던 점, 여기 공식이 뭔지, 여기 의문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한 장 정리를 하는데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 이 문제를 쓰고 이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쓰고 그 유사한 문제들의 간단한 팁들을 여기다 쓰고 요 팁들이 요 문제하고 관련되어야죠. 이 문제의 팁들과 이렇게 앞면은 쓰고 뒷면은 이렇게 이 대표 문제의 해설들을 써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오답 양식을 보면 오답 양식의 종류들이 굉장히 오답 노트의 양식들이 많아요. 수학이. 일상적으로 똑같은 양식만 하면 어느 파트, 어느 등급의 오답 노트 정리법 하나만 강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념 노트와 유형 노트의 네 수준은 오답 문제하고 태남 노트고 지금. 네. 그러니까 몰라 노트도 써야 되고 실수 노트도 써야 되고 간단하게 정리하더라도 네. 이 개념을 정리해서 유형 관련된 거 자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하나도 없고 이것만 하고 있어 지금. 다 차이가 나잖아 하나씩. 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본 거를 또 이렇게 가려놓고 이 중에서 가려놓고 나중에 여기 위에다 써보고 해도 되거든. 네. 포스트잇은 좋은 게 뭐냐면 하나의 포스트잇을 써놨지. 네. 그 위에다 또 포스트잇을 넣고 또 써볼 수 있고 또 포스트잇을 넣고 또 써볼 수 있어. 그럼 밑에 포스트잇을 떠들어서 보면 되잖아. 참고할 때는. 네. 이해되세요? 복사 안 하고 빠르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어떤 하나로 그냥 이렇게 틀린 거 있지 이렇게 쓰게 하면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복사해서 붙였다. 문제 구조를 이렇게 이 단계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문제를 복사해서 하는 단계가 넘어가면 이렇게 한 줄짜리로 정리해보는 개념을 서너 줄로 정리해보는. 그 다음에 전체를 요약해보는. 이게 선생님이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전체를 써보게 하는. 아이한테 이런 문제는 너는 한 줄이다. 이렇게 정리해라. 세 줄로 이렇게 정리해라. 이 문제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라. 이건 전체를 써갖고 전체를 내용을 기억해라.
반복해서 혼자 풀 수 있도록 해라. 네. 라고 연습을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종합적으로 연습장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연습장을 다 쓰면, 새로 연습장을 사면 이 앞부분에 요렇게 정리된 한 줄, 세 줄 요약들을 몇 장을, 두세 장을 앞에 연습장을 보고 쓰는 거야. 그럼 연습장이 30장인데 이거 한 5장을 써놨잖아. 네. 5장이나 3장을 써놓으면 그 다음에 또 연습장을 쓰고, 다음번에 이걸 또 총정리해서 또 새 거를 사면 처음에 이거 5장, 6장을 또 쓰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오답 노트, 이렇게 엑기스가 보이지? 네. 이게 오답 노트야, 진짜. 그러니까 연습장도 똑바로 잘 딱딱딱딱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 연습장을 보고 느낀 점을 같이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수학 오답 노트도 자기 등급에 맞게 네.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되, 이게 누적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이렇게 요 테마 노트를 쓰는 애는 요걸 한꺼번에 써도 돼. 예. 몰라 노트, 실수 노트, 유형 노트, 개념 노트를 한 권에다가 한 권에다 쓰고, 오답 따로 정리하는 거 한 권하고, 테마 심화 정리하는 거 한 권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공부 시작하는 애들은 뭐라고? 그냥 책에다가 다 풀고, 연습장에다 막 풀고. 그런데 항상 연습장을 보던 책을 공부하던 다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정리했는지, 한 줄짜리 뽑을 거 없는지, 세 줄짜리 뽑는지 없는지, 요약할 거 없는지. 그래서 수학의 엑기스, 수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꾸 뽑아놓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지.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에 있는 엑기스가 하나 있는데 그걸 못 건져내면 다음번에 다 그 문제 그런 유형 풀면 또 그걸 생각해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오답 노트는 뭐라고? 연습장이 누적되는 요게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다 쓴 연습장을 보고 분석해서 네. 필요한 것만 여기다. 그러니까 연습장으로 계산을 하던 뭐를 하던 거기에 이 부분은 내가 기억했다. 그럼 빨간색으로 딱 치고 형광펜 딱 쳐놔야 나중에 이걸 다 옮겨 쓰지 뭐. 네.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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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급법, 수학 오답 노트, 지도법, 활용법이었습니다.